지금 때렸어, 안 때렸어? 언제 때린 거야? 어디 때린 거야? 동생 울잖아. 라고 아이를 추궁하는 거.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때린 그 행동을 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추궁하는 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씨 이런 사실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얘기하는데 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 추궁하는 거죠. 그러면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딱 드는 겁니다. 검사님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첫 대화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만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도록 그것을 지적만 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봐라는 생각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느냐.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기준이나 사회적인 약속을 강조하는 것을 저는 판사님의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육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판사님의 대화는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준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걸 몰라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미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강조할 때가 아니고 부모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느냐? 판사님의 대화가 아니라 변호사처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란 건 뭐냐?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잘 파악해서 지금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벌금을 최소한으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방법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랑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제 몸싸움까지 가게 돼서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근데 너무 심하게 때리셨네요. 뭐 이렇게는 곤란한데 아니 어쩌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지 않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리는 게 맞습니까? 아, 저는 때린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부딪혔는데 아니 그러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안 때렸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때렸다는 거예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 검사님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한다. 우리가 같은 편에서 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추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검사님의 역할입니다.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육으로서 부모님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역할로서 아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변호사는 뭐예요? 일단 같은 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서 도움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뭐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이럴 때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시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형량이 더 많이 나오고 오히려 더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 말이 안 통하게 여기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 찾아가세요. 예,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다른 사람 찾아가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한계 설정은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설득시키고 안내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대화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만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도록 그것을 지적만 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봐라는 생각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느냐. 이 아이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룰 거예요. 하지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읽어줄 때 공감하기와 욕구 읽어주기를 구분해야 하는 거, 그리고 기자처럼 표현해야 된다. 기자와 상담사의 역할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욕구 읽어주기,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욕구 읽어주기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아무리 기자처럼 단호하게 욕구를 읽어주더라도 욕구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빵 나와버린다든지, 욕구만 읽어주고 아이가 대화에 집중을 했을 때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했다 그냥 귀를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욕구 읽어주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변호사처럼 욕구 읽어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동생한테 장난감을 빼앗은 경우예요. 자, 아이가 동생 장난감을 빼앗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욕구가 있나요? 내가 그 장난감으로 놀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욕구 읽어주기를 기자처럼 하는 거죠.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 이거 동생 안 주고 혼자 가지고 놀고 싶은 거지? 자, 부모님께서 침착하게 욕구 읽어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 거가 아니고 동생 건데 내 거야 하니까 갑자기 불편함이 확 올라오면서, 근데 이거는 동생 거잖아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동생 거잖아는 뭐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대화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판사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거 동생 거잖아, 너는 있잖아, 네가 줬던 거잖아,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더 폭발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 거야 그랬더니 네 거 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때렸어 안 때렸어? 언제 때린 거야? 어디 때린 거야? 동생 울잖아 라고 아이를 추궁하는 거.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때린 그 행동을 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추궁하는 거. 검사님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은 불편하지만, 이거는 얘 거가 아니지만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분홍 장난감이 너 거라는 거지, 너 건데 동생이 만져서 지금 네가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변호사처럼 욕구 읽어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 때려서 내가 때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판사님 같은 거고, 어쨌든 때렸다는 거잖아, 이거는 검사님 같은 거고. 네.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디에 때렸는데 어떻게 했을 때 때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대화를 할 때 단호하게 기자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사처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대화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이 영상은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황도 한번 해볼까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겠다. 네, 집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들이죠. 자, 이때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안 돼. 간식은 밥 먹은 다음에 먹는 거야. 뭐예요? 네, 판사님 같은 겁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서 안 먹었잖아. 예, 검사님 같은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같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일단은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 아이가 생각하고 결정하게끔 해주는 건데 지금 당장 그거를 막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내가 100% 믿는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아, 누구누구는 지금 밥 먹기 전에 젤리를 먹어도 그만큼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욕구 읽어주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젤리를 먹고 싶은 건데, 얼마큼 먹고 싶은 건데 물어보면서, 자, 그 다음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것이 욕구 읽어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뭐 하고 싶은 거야?
확인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면서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기 전에 더 놀고 싶다는 아이. 아이의 욕구는 뭔가요? 자기 싫은 거. 또 하나는 뭐 책을 더 읽고 싶은 거겠죠. 뭐 엄마랑 책 더 읽고 싶어? 지금 안 자고 싶고 책 더 읽고 자고 싶니? 이게 욕구 읽어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를 해서 여기 앉아봐봐 해서 아이가 지시에 따르면 이제 대화들을 해나가면 되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이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나 오늘 조금밖에 안 읽었단 말이야, 나 오늘 조금밖에 못 놀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30분을 넘게 책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또는 지금 시계가 11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오늘 엄마가 벌써 6권이나 읽어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다? 네. 판사님인 거죠. 예. 지금 이렇게 11시에 자는 6살이 어딨어? 판사님이라는 겁니다. 검사님은 뭐예요? 봐봐. 증거를 또 들이밀면서 어저께도 엄마가 그래서 한 권 더 읽어줬지. 또 읽어줬지. 그래서 잤어 어저께? 안 잤잖아. 약속을 안 지키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역시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변호사처럼 욕구 읽어주기는 힌트. 뭐예요?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조금밖에 못 놀았는데 바로 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5권은 너무 적어? 몇 권 더 읽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욕구 읽어주기의 핵심.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건데, 영유아기 아이들은 아이가 말하면은 그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읽어주면서 바로 받아치면서 가는 게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거 내 거야, 그럼 이거 네 거라서 혼자 갖고 놀고 싶어? 내가 가져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가는 게 더 아이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 욕구 읽어주기 효과가 높은데, 좀 이제 학령기 아이들이나 좀 빠른 아이들은 7살만 돼도 부모님이 내 말을 그대로 확인하는 이런 대화의 패턴이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그런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느낌을 받아서 아이들이 좀 더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쾌해하고 더 짜증내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욕구 읽어주기를 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팁은 조금 부모님들이 부연 설명을 더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아이가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자기 싫어 이렇게 덧붙이면, 지금 안 자고 다음에 자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 끄라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이가 말하는 걸 좀 듣고 있다가 나 지금 자기 싫어,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자라고 하고 나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아이가 막 쏟아낼 때 들은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게임 어제도 끄라 그러고 오늘도 끄라 그러고 자꾸 더 하고 싶은데 자라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응? 엄마가 자꾸 게임 끄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지? 게임 더 하고 싶은 거잖아.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쪽으로 와봐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엄마가 한 번 더 이것을 해석해서 엄마의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그 접근 방법은 동일한데 표현할 때 그 연령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욕구 읽어주기는 제가 안내드리는 훈육 알고리즘 그 대화에서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 사람에게 맡길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그 뒤에는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은 변호사여도 맡기지 않으면 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니까 첫 단추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다음 대화들도 다 이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문제 상황에서 아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관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훈육 대화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훈육 클래스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는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